이번 사연은 되먹지 못한 시동생의 결혼을 파토나게 만들었다는 형수의 사연인데요. 쓰니님이 사람 하나 구하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아기 엄마입니다. 하도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누구한테 말을 하기는 그렇고 여기다가 글을 남겨보려고 해요. 인생 막산 시동생이 자기 파혼당한 게 제 탓이라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은 3남매 중에 장남이고 아래로는 여동생 1명,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조용하게 살아온 성향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나긋나긋하게 상냥하게 대해주곤 했어요. 문제는 남동생인데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나 있고 때 되면 자기 형한테 용돈이나 타 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20대라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10년 정도 난다고 하더라도 대학도 버젓이 4년제 나오고 군대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취업 준비한다는 핑계로 1, 2년 놀면서 맨날 형한테 어디 취업할 자리 없느냐고 빌붙기나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20대 청춘이 방황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시고요. 솔직히 저도 남동생이 있는 입장으로서 처음부터 시동생의 그런 태도가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나아가 그걸 감싸주는 시어머니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맨날 오냐오냐만 해주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냥 꾹 참고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저희 아이 생일 파티를 해줄 때 자기 생일은 왜 안 해주냐면서 기어이 20만원 용돈을 타가고 친구들이랑 부산 놀러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숨 푹푹 쉬면서 저희 집에서 3일을 버티고 돈을 또 받아갔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아이도 키워야 하는 입장이고 이제는 출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산 간다고 하는 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동생 저러고 다니는 거 걱정도 안 되시냐고. 부산 놀러가서 한다는 게 여자나 꼬시고 놀기나 할 텐데 저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 준비하느라고 돈도 아끼고 알바해 가면서 산다는데 어머니는 왜 보고만 있으시냐고 했죠. 저는 솔직히 새댁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금 제지를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어디 시동생 어려운 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서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입 다물고 살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철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더라도 집안의 어른이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내가 너 좋아서 며느리로 들인 거 아니라며 우리 집안이 잘해주니까 네가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냐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나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동생은 천둥벌거숭이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날뛸 텐데 그냥 내가 손절 각오하고 말을 할까, 남편을 시켜서 정리를 하게 할까, 머리가 깨지도록 생각만 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시동생도 알았는지 그때부터 저를 향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뒤 갑자기 시동생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한 끼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꽃게를 사왔으니 주말에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게고 뭐고 먹기도 싫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었는데 구석에서 가만히 있는 저를 보면서 형수님은 그러고 보면 꽤나 시집살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또 뭔 개소리냐 싶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는데 시동생은 이 상황을 비웃듯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한 주에 한 번은 고사하고 3일에 한 번은 와서 시댁 청소도 하고 밥도 차리는데 형수님은 거의 상점마냥 이런 날에 와서 밥만 쏙 먹고 가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도 그 말을 듣더니 자기 때였으면 이런 대접도 못 받고 소박 맞았을 거라고 자기나 되니까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 웃는데 역겨워서 밥만 먹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하나 안 해준 양반들이 바라는 건 엄청 많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게 참 염치가 없어 보였어요. 남편은 괜히 열내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가 단도리를 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저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조만간 한 건만 걸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참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시동생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뻔뻔하게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가져왔다면서 굳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점심을 먹고 갔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들려서 저한테 쌓인 것들을 툭툭 던졌습니다. 형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집안 사정 잘 모르면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시동생에게 사람이 학벌이나 직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머리가 비어 보이는 일은 안 해야 하지 않겠어요? 결혼한 형네 집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카 봐서라도 이제 돈 그만 타서 쓰세요. 국어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어를 할 거면 비굴하게 하시던가요? 라고 해버리고 내보내버렸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이 뒤로 시동생은 엄청난 빅이슈를 터뜨리면서 또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남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산 건데요. 부산 갔을 때 여자친구를 만들었는지 그 여자랑 타고 다닐 차를 구한 겁니다. 원래는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남편 앞으로 독촉 전화가 오는 걸 보고 사고를 친 걸 알았어요. 남편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닌데 10개월 연체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누가 봐도 시동생의 짓이 분명했죠.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동생을 우리 집으로 불렀고 도대체 뭔 생각으로 돈을 이렇게 빌려 쓸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동생의 표정이 하나도 조급해하거나 미안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형, 나 어릴 때 차 사주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그거 지금 들어줬다고 생각해. 내가 그거 잠깐 못 갚은 건데 얼른 취직해서 갚을게. 그때까지는 형이 좀 부담해주라. 어? 나도 데이트도 하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돌아서 시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쳐버렸고 네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 아깝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평화주의자인 저희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은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저는 머릿속에 든 게 망상뿐인 것 같아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적금을 깨서라도 찻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저희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더니 변했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그런 말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인지 악착같이 시어머니의 돈을 받아내더라고요. 이때쯤 저희 남편도 거의 시동생과는 손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시댁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시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랑 동거를 하는 것 같다고 자기네 집 앞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맨날 거기서 여자랑 나오는 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만나던 부산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딱 싼 티가 나는 게 헌팅에서 만난 여자 같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거기에 쓸 에너지도 없고 별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서 돈도 없는 주제에 동거나 하나보다 인생 막장으로 간다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카톡이 하나 와서 보니까 시동생의 상견례 일정이었습니다. 시기상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동거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런 일정들을 잡는 건가 싶어서 의아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동생이 동거를 하는 것 같더니 상견례를 바로 하는가 보다고요? 근데 남편은 처음 듣는 말이었는지 동거를 하는 건 처음 알았다면서 시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거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고 혼삿길 망치기 싫으면 주둥이 닫고 있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때 딱 알았습니다. 양다리의 환숭이구나. 조건 좋은 여자랑은 결혼 준비하고 즐길 여자랑 동거를 했구나.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하는 거 아시죠? 직업도 없는 놈이 참 입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니 대단하다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결혼할 여자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거를 상견례 때 터뜨려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우리 집만 피해보는 일은 만들지 말자 싶어서 그냥 입을 닫고 있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시동생의 와이프 될 사람을 보니까 서울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을 하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둘 다 직업도 꽤나 좋다 보니까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교양도 있는 집안 같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이런 백수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짝사랑을 하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부모님도 원래는 조건을 많이 따지는데 딸이 좋다고 하니 별 수 있겠냐는 싱그로 말을 하더라고요. 꼭 골라도 저런 놈을 골라서 고생길을 가려고 하나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만 있고 참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느 날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팔자가 필 순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 지금이라도 철들어서 잘 살아라 하면서 음식만 먹고 있는데 그때 눈치 없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더라고요. 형수님은 결혼할 때 이거저거 준비 안 해서 오시니까 편했겠네요. 저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할지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시동생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제가 돈도 없고 쓰지도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형수가 워낙 털털한 성격에 돈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다 아끼고 아껴서 자린고비처럼 시작했다면서 대놓고 저에게 무안을 줬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웃고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인내심의 한계치에 도달했고, 제 이야기 그만하고 넘어가시라고 웃어도 눈치를 못 챙기고 입을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도련님, 저는 자린고비처럼 악착같이 살았는데 도련님은 두 집 살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동거에 결혼 준비에 저는 도저히 못할 일이에요. 순간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보며 충격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판사판 오늘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시동생의 아내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후회하기 싫으면 지금 물으세요. 아가씨, 딱 봐도 귀하게 큰 것 같은데 우리 시동생 결혼 준비하면서 동거했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돈도 못 벌어본 사람이에요. 굳이 지옥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으려고 했고, 그걸 보던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며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죠. 그 아가씨의 부모님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시동생은 어이가 없는 듯 지금 뭐 한 거냐면서 상을 엎었습니다. 저는 남의 인생 짓밟고 싶으면 자기 인생 짓밟힌다는 생각도 해야 하는 거라고. 그동안 진짜 많이 봐줬는데 오늘까지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보고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거라고 해버렸어요. 제가 한 말 중에 아닌 거 있으면 말하세요. 저는 당당하니까. 뚫린 입이라서 나불 때 봤어요. 어쩌실 건데요? 하고 웃으며 말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말문이 막혀 얼굴 표정이 일그러진 채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저랑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고 무슨 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다 차단해버려서 연락을 못 받았는데 남편에게는 수십 통을 하면서 괴롭게 했대요. 근데 저희 남편도 각성을 해가지고 손절을 하면 당신네들이랑 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신호통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시동생은 파혼당하고 집에서 소주만 끼고 지내고, 시어머니는 시동생 차 대출금 갚아주느라고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신우도 중간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 두 사람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다더라고요. 시동생 혼사길을 고의적으로 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네요. 근데 사람이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했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자기 아들을 무작정 감싸면서 키운 시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초래했고, 시동생도 너무 처리 없이 날뛰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저는 솔직히 모기처럼 피 빨아먹던 사람들이 사라져서 속이 다 시원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댁에서는 아직도 제 욕을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는데, 저도 그 미친 인간들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미친 것들한테 인과응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애꿎은 사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말려주고, 한 번에 좋은 일을 두 가지나 하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 읽는 사람들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셨고요. 쓰니님은 선행을 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